네, 안녕하세요. 금일 2022 충북교육회복 포럼 개회식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우지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2 충북교육회복 포럼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교육회복 포럼은 그동안의 교육회복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공유하고 또 우리 교육 공동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행복시 TV를 통해 들어오시면 이곳에 열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순서에 들어가기에 앞서 교육회복이란 무엇인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죠. 돌려주세요. 모든 아이들의 일상을 되찾게 도와줄게요. 학습 결손을 해결할 교육 지원으로 딱 맞게 채워주세요. 심리정서 맞춤 지원으로 따뜻하게 아이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온전하게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코로나19로부터의 교육 회복 충청북도 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럼은 코로나19로부터의 교육 회복, 더 나은 교육으로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교원과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가족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이번 포럼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셨으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이제 지정토론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정토론은 첫 번째 주제 발표였죠. 모든 학생을 위한 회복에 대한 현장의 사례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덕초 이은성 교감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덕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이은성입니다. 충북교육회복포럼 지정토론 1은 선택과 집중, 맞춤형 3단계 교육회복 운영이라는 주제로 사회문화적 맥락이 다양한 주덕초등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충주시 주덕읍에 위치한 주덕초등학교는 일반 6학급, 특수 1학급, 유치원 1학급으로 유초등생 63명이 생활하는 소규모 학교입니다. 주덕초등학교의 특성 중 하나는 다문화, 외국 학생 비율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학교 현황 중 다문화 내용을 안내한 까닭은 주덕초등학교가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주덕초등학교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층위를 가진 학교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다양한 문화와 층위를 가진 학교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회복을 진행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주덕초등학교는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 맞춤형 3단계 교육회복 운영의 전반적 프로그램 운영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학력과 체력, 정서력, 3개 분야에 모든 학생을 위한 더 넓은 일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학년, 그룹별 특성을 반영한 더 가까운 그룹 프로그램, 보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개별 학생을 위한 더 깊은 개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학생은 더 넓은 일반 프로그램, 더 가까운 프로그램, 그리고 더 깊은 개인 프로그램 모두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덕초등학교의 교육회복 비전과 추진 방향은 2022 충북 교육회복 지원 사업 종합계획에 기반하였습니다. 충북 종합계획에서는 제시한 더 넓은
더 가까운, 더 깊은은 각각 교육 여건의 개선, 그리고 유아 및 직업계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교육, 그리고 교육 결손 회복이었습니다. 주덕초등학교는 이를 초등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모든 교육 회복을 위한 학력, 체력, 정서력 세 가지 종합 지원으로 초점화하였습니다. 더 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 체력, 정서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더 가까운 맞춤 지원을 위해 학년별 또는 그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결손 회복을 위해 개별 학생에 대한 개별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주덕초등학교에서 교육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고민했던 점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였습니다. 지원되는 모든 사업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교육 회복을 위한 빠른 길일까로 시작된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선택과 집중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며 많은 아이들이 처한 어려움 중 하나는 학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022년 조사되었던 교육 회복을 위한 학부모 설문조사 중 가장 높은 필요성이 요구된 것은 바로 학습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덕초등학교는 높은 다문화, 외국인 자녀 비율로 인해 학습과 언어 분야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학습, 언어적 능력이 학생의 학교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 결과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투입되는 교육 회복 지원 사업은 각 분야별로 1차 협의회가 이루어졌으며 주 1회 전체 협의를 통해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접수되는 지원 사업의 학교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습 언어 분야의 학력 회복을 위한 첫 번째 활동으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문해 환경 조성을 위해 아침 그림책 읽어주기, 학급 문고, 글자 칠판, 책방 나들이, 온작품 읽기, 독서 캠프를 통하여 발생적 문해력 향상을 위한 여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수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 감각과 수 개념 형성을 위한 렉앤넥 활동, 수 게임 교구를 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작가와의 20회기 전문가 협력 수업을 통해 읽기, 쓰기, 감상과 표현 활동을 병행 운영하였습니다. 체력 회복을 위해서는 학년별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회기 동안 창체 특별 활동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식생활 개선을 위해 영양, 문화를 고려한 다양한 급식 메뉴를 제공하여 식사량을 늘리고 다양한 음식을 체험토록 하였습니다. 자전거, 놀이용품을 상시 개방하여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하도록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정서력 회복을 위해서 아침과 점심시간에 동요 혹은 K-팝을 방송하였습니다. 장구, 소고, 소금 등 국악 예술 강사 협력 수업을 통해 1인 1악기를 다뤄서 음악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학교 숲 환경을 활용한 숲놀이 교실을 통해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와 환경 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작가 협력, 식생활 개선, 숲놀이 등의 프로그램은 지역 내 인적 자원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와 지역의 상생을 모색하였습니다. 학년, 그룹별 특성을 반영한 더 가까운 그룹 프로그램입니다. 학습, 언어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 수업을 주 1회 운영하였고, 두드림 학교, 기초 탄탄교실, 더배움 학교에서는 수학, 영어, 국어,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건강 영양 회복을 위해 계기별 문화체험 교실을 운영하였고, 4, 6학년 체력 향상 프로그램 건강 체력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침 식사 미실시 학생을 위해 간편식을 일부 학급에서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심리, 감성 회복을 위해 5, 6학년 집단 심리 검사, 또래 상담부를 운영하였고 샌드아트, 미술치료 등 정서적 결손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아울러 자연 친화적 농사 동아리도 운영하였습니다. 그룹별로 운영된 프로그램 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위해서는 더 깊은 1대1 개별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습 코칭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기초학습 개별화 수업으로 학습 상담사 지원을 통해 주 1회 개별 운영됩니다. 읽기 따라잡기는 문해력 발달을 위한 60회기 조기 개입 개별화 프로그램으로 주 3회에서 4회 운영됩니다. 요보호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 상담, 가정 및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 활동도 학기별 10회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력, 체력, 정서력 회복을 위해 주덕초등학교는 선택과 집중의 다각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아동기 문해력 시기인 1학년과 2학년 유치원의 문해력 발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국,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어려움 1순위가 언어 문제이고 읽기 능력은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중에 핵심 역량이라는 사항. 읽기 부진이 학습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고 학습 부진의 80% 이상이 실제로 읽기 부진하는 점을 고려하여 읽기 능력 하위 20% 1, 2학년 학생들을 위해 개별화 프로그램 읽기 따라잡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성화된 프로그램 읽기 따라잡기는 읽기 따라잡기 전문 교사의 지도로 매회 30분, 주 2회 이상 60에서 100회기에 걸쳐서 운영됩니다. 안내된 읽기와 쓰기 중심의 실제적 읽기, 실제적 쓰기가 통합된 5단계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현재 1명의 지도교사와 2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입증되어 2023학년도에는 주덕초등학교 특색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충북 교육회복포럼 지정토론 1 선택과 집중 맞춤형 3단계 교육회복 운영이라는 주제로 사회문화적 맥락이 다양한 주덕초등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그 시작부터 어려움에 봉착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교육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특히 위태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아이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로부터 출발하라. 어려움을 겪는 아이의 입장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교사를 세워라. 결국 이를 운영하고 실천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고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것도 교사입니다. 교육 회복을 위해 집중된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더 많은 행정 업무, 경감, 교사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교육 회복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 이현성 교감생님. 네. 네, 오늘 미래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이제 자기주도성인데요. 암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 그리고 진로 교육 이런 것들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고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도구, 방법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걸 비유를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아마 올 여름 무척 더웠는데 가족들 혹은 뭐 제자들, 주위분들하고 바다 많이 가셨을 텐데요. 가셔서 보면 그 물고기를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물고기 잡아주면 굉장히 신기하죠. 처음에 관심도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잡아주는 물고기
처음에 신기하지만 아이들이 언제까지 신기할까요? 아이들은 아마 잡아주는 물고기보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자기가 직접 잡을 때 더 신나고 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스스로 잡고 싶어하고 자기가 잡아서 느끼는 성취감, 이게 아이들의 삶에선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잡아주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게 잡는 방법을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마다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르니까요.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 도구, 그리고 잡기 위한 전략,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저는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수해력, 문해력, 특히 초기 문해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이에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 기존의 충북 교육에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습에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이 초점화되면서 3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집중 투입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문해력 교육이 강조되면서 1학년, 2학년 학생들에도 이 문해력 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실 사회적 이슈로서 문해력이 강조되고 있지, 실제 현장에서 이 문해력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든지 혹은 이 문해력을 지도하는 전문 지식이라든지 가정에서 문해력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는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충북교육에서 이제 초점화를 만 5세, 6세, 7세, 8세인 초등 저학년과 유아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초기 문해력 교육에서 아이들이 읽고 쓰는 능력, 그리고 세만한 능력을 배우고 수감각을 배움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이 더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결국은 학교에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이 문해력을 완성해 줘야지 이후 학습을 위한 읽기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청북도 교육 정책이 모두를 위한 교육 정책이기도 하지만 특히 유, 초등, 저학년에 집중된 그런 문해력 교육이라든지 문해 환경 조성으로 강조될 때 앞으로 미래 교육에서 아이들이 자기 주도성을 기르고 자기 길을 스스로 성취하기 위한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성 교감생님 살아있는 그 물고기를 직접 잡게 해주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미래 사회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데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충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발표 자리에서 교사를 세워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모든 책임을 교사가 가지고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발표한 자료가 초기 문해력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거에 견주어 말씀드린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파트에 있는 모든 분들께서 각 초기 문해력에 대한 전문가가 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교사 혼자 아이를 모두 책임질 수는 없죠. 당연히 가정에서 가정 문해력을 기를 수 있고, 지역 공동체에서 지역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학교 내의 구성으로만 본다면 교장 선생님께서 교사에게 주는 지원이나 학교 운영, 교육청에서 초점화된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선생님이 학급에서의 전문성 있는 문해력 지도,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갈 때 아이들에게 자기 주도성이 길러지는 것이고, 이 자기 주도성을 이것이 자기 주도성이야 라고 아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능력이 길러졌을 때 아이 스스로 책이라든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자기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게 바로 자기 주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창의력에 대한 연수를 들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타를 주고서 자, 창의적으로 연주해봐 라고 했을 때 기타통을 두드리거나 기타를 머리를 올리거나 이런 행동은 사실은 창의력 있는 활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은 기타가 무엇인지 어떻게 연주하는지를 모르니까요. 창의력이 있다는 것은 이 기타를 기본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능력, 이 기타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이들이
자기가 창의력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도소득도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가정, 학교, 교사, 교육청, 지역, 사회까지 모든 사람들이 문해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이들에게 초점을 할 때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가 이걸 온전히 다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우리 5분 지금 발제자들 한 말씀씩 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주덕초등학교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주덕초등학교의 사례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교육 현장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동일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2022 교육 회복 1차 연도를 지나서 2차 연도로 가고 있는데요. 2차 연도에서는 많은 교육 현장의 의견이 반영돼서 보다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활동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제 발표, 또 토론자의 정책 제안, 우리 청중석에 계신 분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은 우리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을 위한 충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혼자서 이 많은 정책들을 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가 오면 주인은 그렇죠? 비를 막지만 손님은 탓을 합니다. 우리는 주인인지 손님인지 스스로 물으면서 우리 모두가 주체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를 모을 때 우리 교육 회복을 넘어 미래 교육으로 도약하는 충북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